요즘 대한민국 정치 분야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 그러면 역시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 개입을 뛰어넘어서 대선에 대한 선거 개입이가 아니냐라는 그 주장도 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팟 인터뷰 준비됐어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건의 경과 그리고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와중이었죠. 12월 11일 날 오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야당인 민주당 당직자들이 현장에 와서 그 오피스텔 안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신고 내용이었죠. 네. 그런데 한 번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시 민주당 쪽에서 컴퓨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대치가 40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죠. 안에 있는 사람 문을 안 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이 국정원 직원임은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40시간 지나서 컴퓨터 2대가 반납이 되면서 분석이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방이 가열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또 박근혜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야당이 흑색선전,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분명히 확실한 제보가 있고 불법 선거 운동을 국정원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비가 되는 게 12월 16일 날 대통령 후보 간 3차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서울경찰청에서 댓글에 대한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불법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사건은 새누리당 쪽으로 완전히 유리하게 전개가 되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선거가 치러지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경찰 4개월 수사 동안 일부의 근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다량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 6월 14일 날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다 기소 범위에 들어가서 불구속 기소가 됐죠. 네. 네. 뭐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표창원 전 교수님께서는 어떤 규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 대단히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쿠데타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과거에 7, 80년대 쿠데타는 총칼 군대를 동원했지만 현대 사이버 정보 시대에는 심리전이 동원됐고 사이버 공간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국가정보원이 국가 예산과 조직을 동원을 해서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야당, 비판적 지식인 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반인들 모두를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선 후보 중에도 특히 야당 후보들을 그렇게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이 지대하게 침해당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허위 사실을 실제로는 댓글을 발견했으면서도 댓글이 없다라고 12월 16일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2단계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김용판 청장이 왜곡 축소 압력을 넣어서 증거인멸들이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황교안 법무장관이 한 보름 동안 검찰의 구속 의지를 꺾게 되고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고 이런 전 과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이 되고 국민의 투표권이 침탈당했고요. 그리고 권력이 이런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찬탈당한 그런 쿠데타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그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구속 기소 처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 차원에서 끊으려는 그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하러 자기에게 큰 이익도 없는데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개입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그 뒤에는 그와 공모하고 내통하고 협의하고 또는 그에게 지시를 내렸던 또 다른 배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 종북 인사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종북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의 법적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해석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 적국의 어떤 체제를 고무 찬양한다든지 또는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 전파시키려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칭했다라고 한다면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에 들어가는 야당, 그 박원순 시장까지 포함됐고요. 또 여의도에 진입해 있는 40명의 의원, 국회의원까지 지칭했는데 그 말을 권선동 한나라당 의원, 새누리당이죠.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그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공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커다란 문제를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표창원 전 교수님께서도 한때 경찰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지시 등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관들 중에 많은 분들이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 역사상 경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가장 많이 훼손시킨 사람 1순위로 올라왔다라고 평을 합니다. 네. 아마도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경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느냐, 또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던지실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김용판 전 청장 한 사람이 얼마나 조직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네.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표창원 전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신문 칼럼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이실 수 있다. 후보 시절에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나머지 사건 규정을 잘못하셔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감금 그리고 민주당의 성폭행범 같은 그런 방법들 비판을 하셨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실제로 국정원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 발언들이 잘못되셨음을 이제 아시게 되셨을 텐데 그렇다면 취임이 하신 이후에 6월 14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전까지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셨어야 하거든요. 네. 사과도 하셨어야 하고 엄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지시나 촉구를 하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 검찰, 경찰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명하셨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통해서 결국 불구속을 관철시키고 실제로 범죄를 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전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본인이 지셔야 할 것 같고 또한 과연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책임을 지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게 대통령 선거 당락의 어떤 좌우가 되는 이걸 미쳤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오랜 기간 행했던 말씀드렸던 종북 좌빨론이죠. 네. 지난 대선이 과연 51.6% 대 48%로 왜 그렇게 갈렸을까를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의 남침이고 북한의 적화 야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퍼뜨린 것이 야당 문재인 후보
또는 이정희 뭐 이런 좌빨 종북 인사들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민들께서 비록 정책이나 정강 인물 등이 뭐 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좋다 하여도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저 사람들 종북이라는데 어떻게 찍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표권의 침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12월 16일 날 김용판 청장이 주도한 그 거짓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문에 그러한 국정원의 그 댓글 공작이 허위였다, 민주당이 흑색 선진이었다,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거짓말당이고 흑색 선전을 하고 상대방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고 또 이제 국가의 중요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켜가면서 이기려고 한 이런 이미지가 부각됐기 때문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